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메트로타워 에미지 아파트는 2021년 2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0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46층이며 용적률 299%, 건폐율은 26%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982대로 세대당 1.4대입니다. 32평형의 월 평균 관리비는 약 30만 원입니다. 32평형의 공시가격은 3억 3,700만 원, 보유세는 약 34만 9,52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당시 32평형 매매가가 5억 3,500만 원에서 최고 7억 8,700만 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2월 기준으로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김포 한강점 180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고려병원이 약 2.7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의 병원 91개, 약국 23개, 편의점 45개, 마트 3개, 학원 97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솔터초등학교 670m, 김포한가람 중학교 743m, 솔터고등학교 653m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예미지가람 어린이집 94m와 유보라 꿈나무 어린이집 161m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구례역이 140m 거리에 있으며 여의도까지 약 60분, 강남까지는 약 85분이 소요됩니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 거품이 금융권으로 확산되면서 예금자들에게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으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가 보증을 통해 위기를 연기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부채를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부동산 거품이 커지면 디레버리징을 시도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레버리징을 강화하며 부채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정책 대출을 통해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게 만들었고, 이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경우 더 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인 3,500조 원을 넘어섰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 상승을 유도하며 전세 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주거 비용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계부채 증가로, 무주택자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내수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투명성 또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과 파생상품의 부실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대출 중 부동산 및 건설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금융권의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부동산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경제의 실질적 성장보다는 거품이 확대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거품이 꺼질 경우 대규모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재건축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주택의 수명이 30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0년짜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금융권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대규모 대출을 무분별하게 실행했고, 이러한 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기 자본 비율이 극도로 낮아 금융권이 리스크를 전가하는 구조로 인해 위험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 이후 은행들이 예금 인출을 제한하며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품이 극심한 상황이며 부동산 PF 부실과 금융권 손실 증가로 인해 예금 인출 제한이나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 단기간 내에 대규모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큽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예금 인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레고랜드 사태 당시 금융권 위기가 확산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고 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한국 경제는 더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경우 금융 위기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며 이로 인해 예금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일본의 90년대 버블 붕괴,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중국의 부동산 침체 사례를 보면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금융 위기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고려할 때 일본 버블 경제 당시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반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자들은 금융권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BIS 자기자본 비율,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총자산 수익률 ROA 등의 지표를 참고해 예금이 안전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함께 금융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예금자들이 사전에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